안녕하세요. 정원철학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실제 상담을 한 고객분들 사주를 가지고 제가 상담한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명조분들은 제가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고객분들은 이제 공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개나 뭐 학습 자료로 어떤 분은 쓰는 걸 뭐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되게 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다 당연히 강의용이나 오픈용으로 하질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명조들은 제가 충분히 다 동의를 구한 명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바라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여자분의 사주에 한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이 여자분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사주 자체에서 남편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간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놓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편 복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제가 또 실제 그렇게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기후일주 여성분이신데 약사십니다. 이렇게 약사시고 제가 이제 기토라는 일간으로 보게 되면 논밭이라고 제가 강의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준점을 잡고 상담을 해석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이분의 사주를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분 사주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뭐 뱀띠 해에 태어났고 용달, 그리고 용달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당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돼지시에 태어난 겁니다. 일단 이런 사주를 분석할 때 제가 사주는 뭐냐면 이 기토가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어떤 땅인가요, 과연? 제가 이제 기초 자료에서는 보통 기토가 있게 되면 이렇게 갑이 있다. 그 나무를 키우는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를 키운다. 목이 잘 자라면 좋은 명조죠. 이게 만약에 이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여자인데, 여자의 갑이 뭡니까? 관성입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남자로 보게 되면 맞습니다. 특히 남자 중에서도 그냥 남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기토에 을목이 있게 되면 이건 역시 남편으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건 이제 여명 기준으로 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주를 딱 잘 보게 되면 일단 계절적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진월입니다. 진월. 나쁘지 않은 계절이죠. 제가 진월에 태어난 명조가 일단 좋다라고 보는데요. 보통 묘월은 좀 그렇고 진월. 이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름대로 참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월은 조금 있으면 여름이라는 계절로 가게 되는데, 기토일간은 토로서 나무를 키웁니다. 키우게 되면 나무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라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운이 곧 닥치면 여름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주 구성이 어느 정도만 맞춰 있게 되면 나무가 잘 자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진월의 땅에 이 을목 두 개를 지금 심어 놓은 겁니다.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천명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사주가 좋구나. 또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주에서.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여명의 성격이나 직업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 가닥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은 명조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사주에서 이제 관성의 동태를 봐야 되는데, 관성의 동태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냥 밖에서 뭐 잠깐 만나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연에 있는 일목이 가만히 이렇게 이제 천간은 그럴싸하거든요. 나무가 두 그루 있고 뭐 합은 돼 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천간은 그럴싸한데, 지지를 딱 보니까 이게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결혼 후 남편 만나고 나서 말씀드린 건데, 야, 남편 만나고 이거 되는 일이 없구만, 이 사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못 자라거든요. 이게. 나무가 뭐 못 자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좀 구체적인 구체적인 통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주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여성분들이 와서 뭐 선생님 저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좋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저 그거 보면서 좀 놀라긴 하는데 혼자 살면 잘 사나요? 그 얘기거든요. 네. 이것도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니요, 당신은 남편 보기 좋아서 뭐 결혼하면 잘 삽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고 하는 유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이제 좀 곁다리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여성분이 이 사주를 딱 가지고 와서 이 사주 들고 와서 선생님 저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나요? 이렇게 하죠. 예. 혼자 잘 산다기보다는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좋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명이 지금 나이가 50세가 넘으셨잖아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우리 선생님은 혼자 사는 게 그냥 마음 편하고 훨씬 좋습니다. 이 얘기는 남편 만나면 쉽게 얘기하면 남편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편 복 없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가 남편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주가 이제 20대 초에 오게 되면 이건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너는 우리 학생은 남편 복이 없으니까 혼자 살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20대 여성분이 오게 되면 반드시 사귀는 남자의 사주를 좀 보아야 된다. 그 남자 사주에서 사주가 쉽게 얘기하면 놀고 먹는 게 백수인데 놀고 먹는 백수 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면성실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모아야 되고 한눈도 팔지 않아야 되는 이런 남자의 사주를 만나야 본인이 고생을 안 하는데 이 사주는 기운이 이렇게 팔자가 정해져 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남편 고른 눈이 없습니다. 이런 사주가. 왜 그러냐면 이 땅은 나무를 보게 되면 열심히 키웁니다. 자, 열심히 키웠으면 나무에 열매가 열려야 되거든요. 이 열매를 못 열리게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못 열리게 방해하는 글자. 여기에 이놈의 딱 경금 하나입니다. 이 경금이 이제 문제인데 요 경금이 년간의 을목인 관성을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면 을목은 힘을 못 쓰고 자라지는 못합니다. 나무가 안 자라는데 무슨 수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냐는 거죠, 이게. 이분은 약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운이 나쁘다, 이 사주가 나쁘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개인적인 사주의 그릇과 배우자를 만났을 때 동향을 각각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요 상담자의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이 사주는 혼자 뭐 공부하고 대학교 다니고 직업 갖고 하는데 이 사주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합으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시에 가서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을 또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유금이 나쁜 역할을 하지만 일지에 식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여명은 이런 사주들은 저는 이렇게 통변합니다. 엄청난 노력형, 뭐 엄청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노력형의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주는 시간의 흐름, 원형 이정, 뭐 금묘 화실의 시간의 흐름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주가 기토가 을목을 보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그 땅을 이 사주는 부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월지니까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사주가 어머니 복이 괜찮다. 어머니 덕이 괜찮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무난한 삶을 살겠구나.
뭐 그렇다고 큰 부자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일단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되는 일이 없는 사주인데 요놈의 경금과 일지에 깔고 있는 요 유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혹자는 뭐 이런 식의 많이 통변하는데 여명이 식상을 깔고 있으면 뭐 남자를 잡아먹는 팔자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실제 뭐 유튜브나 책에서 이제 무속인들이 한 내용인데 이게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제 식상을 깔았다고 모두 남편 복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봐야죠. 이제 기, 을, 이 사주는 기경꼴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오화가 오게 되면 유금, 그 다음에 진토, 사화. 갑기에 오시가 되면 경오시가 되나요? 네, 경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 만약에 이런 구조다, 여자가.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당신 결혼하면서부터 남편이 되는 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이게 이런 사주가 오게 되면 저는 절대 인정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무리 식상을 깔고 있어도 요 유금, 지금 여기는 유금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유금을 유금을 다스려주는 제 표현입니다. 생극자화, 재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재화. 제극을 시켜줄 수 있는 글자가 있게 되면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주는 병약이 공존하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글자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진토가 참 좋은데 뭐 술로서 때린다. 이건 또 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서 수가 무지 안 좋은데 자수가 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자수, 뭐 오화 뭐 이런 식의 구조들 이게 약간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자수가 있는데 사화가 있다. 이것도 수국하지만 또 틀립니다. 해석이. 그래서 사주는 많이 달라지는데 이 구조는 평생 남편 그냥 저는 오면 아이고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통변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부부 문제는 답이 나오는 거고 요 사주가 조금 불미한 게 이제 사오미에서 요 미자가 34부터 끊겨버리거든요. 이게 34세 이후가 이제 갑신대운 들어가는데 이럴 때 글쎄요.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할까? 물론 신금 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는 없으나 이게 나무를 키우고 있는 구조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이 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식복은 있습니다. 다만 신금이 오게 되면 그렇게 잘 되진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핵심은 사오미에 있다. 사오미에서 특히 오미가 좋겠습니다. 아주 이런 오미 때문에 개인적 능력, 학창 시절이니까 이런 사주는 능력이 살아난다 이럴 때. 근데 좀 아쉬운 게 남편의 동향이 너무 좋지가 않다. 이 관성이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사주에서. 그렇게 이제 사주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사주가 조금 묘한 게 뭐냐면 이게 을류대운이 제가 봤을 땐 참 문제가 되는 대운인데 지금 이게 남편의 사주를 봐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무기일간이 목과 금이 공존하는 사주들 식상과 관이 합돼 있는 사주들 이런 사주들이 불미하거든요. 운에서 경이 딱 맞다 드리거든요. 지금 을이 들어오네요. 을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을이 왜 들어오냐면 요 경금을 합해서 가져가려고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남편에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다. 제가 이 사주가 저번에 했던 누구 사주인데 좀 이제 갑자기 기억은 안 나네. 형태는 기억이 나는데 누구 사주였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사주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남편이 일찍 사별했던 사주의 형태였어요. 아주 똑같은데 구조가. 그렇다면 또 이제 이렇게 의문을 풀어야죠. 이거와 똑같은 사주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보통 60명인데 60명 중에 남녀로 나누면 여자가 30명입니다. 그럼 30명의 여자가 모두 남편이 예를 들어 사망했다고 치면 을류 때문에 다 사망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 여자의 남편 사주를 한번 같이 봤으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뭘 할 수 없으나 머릿속으로 그런 거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사주가 상담이 됩니다. 이 사주는 을경 합의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주에. 이 을경 합의되면 을목이 바위에 눌린 형국이 돼서 을목 자체 뿌리가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랄 수가 없는 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를 뭐 관운이 없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시에 을목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너무나 좀 구조가 부부궁합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초봄이죠. 봄에 꽃에 꽃망울이 이쁘게 좀 피어있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꽃이 이쁘니까 어떨까요? 이 제복이 있는 사주거든요. 꽃에 열매가 달린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대운도 사오미로 가니까 열매를 피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은 없는데 문제는 남편이 이런 걸 어떻게 푸냐면 남편이 돈 가지고 뭔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주들을. 대표적으로. 그래서 남편이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야만이 무탈하게 넘어가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40대까지 아주 뭐 자기는 고생만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아주 고생 많이 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천간에 금과 목이 싸우는 구조들, 목이 싸운다? 그러면 필요한 오행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화죠. 화 중에서도 뭐 병화정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진월이기 때문에 정화를 가급적 쓰면 안 되겠죠. 이유가 있는데 병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차적으로 약이 돼서 사주가 다시 귀해지고 남편으로 인한 복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 복이 의외로 다시 생겨버립니다. 병화가 있으면. 그래서 글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사주는 완전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필요한 의행이 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화가 없다. 사주에. 그러면 이거 물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관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금생수로 빠지게끔 그럼 수생목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사주가 조금 맑아지는 겁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식간 기초로 해서 그 기토 일간의 식간 조합 뭐 이런 걸 제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강의를.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그거를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갖다 끼워 맞춘다 그러나요? 네, 뭐 그거 하면 누가 그 정도 못할까? 근데 그게 기초지 절대 거기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용을.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분명히 기토에 갑을 있게 되면 나무를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키운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은 기토에 갑을이 없고 이제 뭐 기토에 경금, 경금. 저번에 어떤 댓글 다시라 하신 분이 이제 이런 걸 주셨는데 이게 본인 제가 강의한 거 보니까 이제 신신이니까 이게 돌이 뭐 돌멩이인지 보석인지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주가 보니까 뭐 그러면 자기는 이제 네가 안 좋은 사주가 아닌가.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다 그렇게밖에 통변이 안 됐습니다. 저도 그걸 밟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 이 사주가 정화했거든요. 기토에 정화했는데 뭐 어차피 제가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주도 참죠. 그렇죠. 예, 저한테 댓글 달아보신 분이 요거 줍니다. 자기가 이제 올리신 건데 이거 사주요? 문제 없습니다. 예, 왜냐면 저 사주는 식상이 살아있는 구조가 있고요. 식상이 완전 식상으로만 천간에 떠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토의 경경 뭐 이런 구조들. 근데 기토의 뭐 신신 이런 구조들 식상이 많죠. 금이 많은 건데 뭐 이렇게 되면 뭐 사주가 안 좋다 무슨 뭐 식상이 강하니까 뭐 관성을 쳐서 잡아먹는다 이상한 얘기들 합니다. 이게 과연 요 구조에서는 그게 뭐 틀리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정화가 떠버리면 아니에요. 네. 정화는 인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인수가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주들을. 그래서 사주는 절대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나무를 안 키워도 상관없어요. 광산으로 가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주들, 부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이런 형태 사주들. 그 다음에, 뭐, 경에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이 있던지. 요 사주가, 지금 여기 월경이니까, 월경. 무자로 들어가나요? 무인으로 들어가겠네요. 무인. 만약 이 사주가 무인이다. 그런데, 여기 남자 사주라는 가정하에는, 이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이런 사주가. 왜냐하면 천간에 목이 없거든요. 목이 없으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주들 자영업적으로 가서 돈 벌 수 있어요. 구조가 아주 좋은 구조죠. 왜? 왜냐하면 식상이 살아있거든요. 유기하거든요. 대신에 이 나무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은 없다. 8자를 놓고 판단해야만이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사주가 제가 알기로 이혼했는지 말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사주가. 되게 오래전에 상담하신 분인데 이혼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저 재혼수가 있나?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얘기는 재혼하면 잘 사나요? 잘 사나요? 라는 얘기인데 이 사주는 재혼 가능성 당연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이혼하기 전에는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저는 둘이 부부 사이가 아무리 현재 나쁘다 하더라도 네, 재혼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이혼하면 잘 살아. 그러니까 이혼해. 라는 거를 암시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양심을 걸고 이거 돈 몇 푼 받고 뭐 이혼 안 한 사람은 그런 거 저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마음 접고 뭐 이혼 소장이 왔다 갔다 하고 도장을 찍었으면 그때는 있는 그대로 사주 풀어줘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남의 가정을 깨서는 절대 안 된다. 사주는.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주는 가급적 풀어주면 안 됩니다. 장점을 먼저 잘 설명을 해주고 단점을 설명해주고 이 단점을 보충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이게 제가 하는 상담 기법인데 그래서 이 사주가 남편이 뭐 일반적인 직장 생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는. 평생 무직으로 살았대 남자가. 이게 참 문제죠.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 사주를 일간 기토 기준으로 한번 풀어드린 거예요. 풀어드린 겁니다. 근데 진짜 사주가 좀 깊게 들어가려면 옛날에 이 송나라 때 이 일간으로 사주 풀이하는 방법이 송나라 때 자평진전 서자평이라는 곳이죠. 일간 이주 해석법을 내놓은 겁니다. 이때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전에 어마어마한 사주의 시조라고 그러죠. 시조. 그게 뭐 낙록자 때부터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야곡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야곡 선생이었나? 야곡자? 맞아요. 죄송합니다. 귀곡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귀곡자라는 분이 쓴 책도 있는데 이 귀곡자가 어떻게 보면 사주 명리학 뭐 이론으로는 그런데 운명학의 시초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 서자평의 일간 이주의 해석법 제가 지금 일간만 가지고 풀었죠. 해석법 다 푼 겁니다. 근데 좀 진짜 제가 고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수한테 저도 이제 물론 교육을 받았지만 그분은 연간 가지고 풀어냅니다. 사주를. 근데 이 사주는 연간으로 풀어도 똑같은 해석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복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거를 이미 연간과 일간을 가지고 사주 8자를 놓고 다 머릿속에서 돌렸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이건 남편복 없다라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간 이주의 해석법을 많이 탈피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코치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송나라 이전에는 전부 연간법, 연간을 기준으로 다 삶았습니다. 이 연간은 뭐냐면요.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이면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면 이게 돼지가 뭐냐면 천간으로는 기토, 지지로는 해수가 기해년 돼지인데 요게 뭐냐면 올 1년이면 365일입니다. 365일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운이 되는 거예요. 세운은 임금입니다.
임금은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이 명령에 복종하면, 임금이 쉽게 하면 대통령으로 비유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을 때렸어요. 근데 여기를 반기를 든 사람이 있고, 여기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는 순응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겨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반기를 드는 글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제 좀 안 좋은 흉사,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죠. 제가 어제 상담한 사람도 생각이 나는데 기토일주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풀어드리겠는데 그분이 좀 허락을 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연간 기준, 과연 연간이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지금은 뭐 전부 격국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든 사주 90 심하게 얘기하면 99% 아마 전부 다 격국으로 풀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저도 격국을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 많이 했습니다. 격국. 그래서 동양학과 교수도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또 그분한테 실제 제 사주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 사주도 의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 경험담인데 그래서 이 사주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사주는 8짤 8짤 통으로 그려버려야 돼요. 이제 이 사주는 금기가 강하죠. 일단 딱 보게 되면 그죠. 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목기가 들어올 수 없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풀어도 답은 맞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벌써 또 이게 25분이 넘어가는데 제가 정말 가볍게 자료 준비 없이 그냥 생각나는 사주 하나 띄워놓고 가볍게 한번 강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하는 이 정암철학원은 정암철학원은 제 혼대에 바이암자의 그 제 일간정, 촛불정인데 제가 그냥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별다른 뭐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철학원은 무조건 생활역학 전문입니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시험 합격은 시험을 어느 쪽으로 볼 경우 합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것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 하고 있고요. 검증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틀렸다. 물론 이제 틀렸을 수도 있겠죠. 저한테 안 찾아온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잘 맞고 있더라. 궁합 분석, 사업 시기 분석, 결혼 시기, 소송 문제, 취업 시기, 이사 방향. 참고로 제가 보는 이사 방향은 대장군방이 삼살방이 절대 안 봅니다. 저는. 네. 참고로 대장군방이 삼살, 그다음에 삼살 방향, 그다음에 천을귀인 방향. 보통 태길이면 다 천을귀인이죠. 네. 저 이런 거 절대 안 봅니다. 이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라는 것은 모양이 다 틀립니다.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글자가 그 글자마다 운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8글자를 그 글자를 풀거나 해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일련의 운과 좋은 방향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법이 조금은 저 나름대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시간으로 남편 복 없는 약사분, 여명의 사주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의 사주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